안녕하세요. 가톨릭 미디어를 말하다입니다. 저희 일부 뉴스 비평 시간에는 언론의 책임에 대해서 늘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은 언론을 바라보는 시청자의 태도 역시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어 주실 분들입니다. 천주교 매스컴위원회 서석희 신부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방송평론가 정석희님. 안녕하세요. 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조영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 스타상. 네, 연말 시상식 관련 뉴스네요. 네, 그 연말만 되면은 방송 3사에서 빼놓지 않고 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바로 뭐 연기대상, 연예대상, 뭐 가요대상 이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참 끝나고 나면 정말 말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이 중에 제일 말이 많은 게 연기대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상을 뭐 쪼개기로 받았다, 몰아받았다, 뭐 출석만 하면 준다 해서 참가상, 뭐 이런 여러 가지 비난들이 그동안도 있어 왔고 2013년에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MBC가 좀 여론에 집중적인 문매를 맞았는데요. 그 이번 MBC 연기대상에서는 아직 방영이 된 지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가 남은 거죠. 기왕후라는 드라마의 네. 그 주연인 하지원 씨가 대상을 받았는데 이게 드라마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도 상을 몰아주기 위해서 보은상이다. 이제 향후에 드라마가 잘 되건 안 되건 간에 일단은 3분의 1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는 상이다라는 것과 MBC가 이런 뭐 중간에 주는 경우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는 인어아가씨 잘들 아시죠? 네네. 네, 그때 뭐 막장 드라마로 좀 유명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장서희 씨, 주인공인 장서희 씨가 대상을 비롯해서 뭐 5개의 상을 좀 휩쓸어갔고 또 2008년도에도 에덴의 동쪽이라는 드라마도 방영인 중간에 그 출연진들이 주요상을 휩쓸어갔습니다. 다 공통점들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상을 주는 좀 모습. 2012년에 네. 빛과 그림자의 안재욱 씨가 아닌 방송 중인 마이의 조승우 씨가 대상을 수여해서 문제가 됐죠. 그런데 2013년에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된 거죠. MBC의 그 미니 시리즈 여자 최우수상을 받은 수지 씨가 있습니다. 국민 여동생이라 잘 아실 텐데요. 네. 이제 아이돌 중에서 뭐 비교적 연기자로 전환했다. 뭐 연기가 좀 그나마 호평을 받았던 배우였는데 그 상대 경쟁자들이 여자 최우수상 경쟁자들이 고영자 씨, 뭐 최강희 씨, 뭐 이름만 들어도 좀 쟁쟁한 그 연기력이 받침되는 그 배우들이었다는 점에서 그 논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MBC 얘기 주로 해주셨는데 그럼 네. 뭐 다른 방송사들은 좀 사정이 좀 나았나요? 뭐 KBS하고 SBS도 이번에 좀 무난했다는 평가가 좀 있긴 했어요. 근데 이건 상대적인 거겠죠. KBS의 김혜수 씨나 이보영 씨는 뭐 연기력으로 충분히 받을 만한 배우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이견은 없는데요. 네. 중요하게는 다른 수상자들이나 시상 내역에는 뭐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SBS는 뭐 미니 시리즈, 다음에 중편, 네. 뭐 장편 이렇게 나누기도 했고 KBS도 뭐 미니 시리즈, 다음에 장편, 일일 드라마, 단막극. 단막극 형태로 해서 뭐 상을 수십 명에게 좀 나눠주는 네네. 형태가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였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상식을 보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준 연기자들에게 시청자로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좀 열심히 연기를 했는데 수상을 하지 못한 연기자들이 많았거든요. 그 백년의 유산의 박원숙 씨의 경우는 공로상에 머물렀는데요. 사실 백년의 유산은 시청률도 잘 나왔고 또 시청률에 견인차 노릇을 한 연기자인데 공로상에 머무르고 최우수 연기상을 주지 않았다는 것. 수지 씨가 수상했잖아요. 이거 좀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굉장히 수작인 드라마가 트윅스가 있었는데 거기 이준기 씨도 우수상 또 그리고 김소연 씨는 아예 상 못 탔고요. 그리고 서현진 씨의 경우 거의 그 매일 그 출근하다시피 MBC 드라마에 출연해온 연기자인데 빈손으로 돌아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뭐 시청률, 상업성 이런 게 이제 좀 편파적일 수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 신부님 이런 시청률, 상업성이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겠죠? 물론 그겠죠. 네. 왜냐하면 그건 자본하고도 관련돼 있고 방송에 어떤 그런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힘이죠. 그렇긴 한데 이제 그 뭐 저는 뭐 영화 쪽에서 생각해 보면 네. 모차르트하고 샬리에라고 하는 영화 있죠. 그 두 사람이 나오는 영화 모차르트 볼프강 아마데우스. 아마데우스라고 네. 하는 영화에서
그 샬리에르라고 하는 인물도 시청률에 많이 관련되었던 인물인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어떤 인기라든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만 찾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자기 신의 인기를 잃게 되는 것, 진짜 인기를 잃게 되는 것. 긴 안목에서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청률 지상주의라는 게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이 1998년도에 그 32차 홍보주일날 당원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중매체가 순간적인 어떤 인기라든가 흥미를 유발할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제작이 되고 그걸 시청률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그게 아주 그것이 성공할 듯해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정말 시청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방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방송사들이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부닥고자. 네. 그런데 시상식을 보고 있으면 이분들이 정말 시청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지 의심스럽거든요. 좀 제대로 된 시상식을 볼 수 있었으면 2014년에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이런 연말 시상식이 있겠죠. 그 미국의 또 에이미상과 네. 골든 글러브 상이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에이미상은 이제 황금 시간대, 전체 시간대가 아니라 황금 시간대에 방송되었던 드라마들, 골든 글러브상은 TV뿐만이 아니라 영화까지 다 통틀어서 그 시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총 수상자들이 각 두 상 모두 한 10명 정도인데 저희 생각해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보통 20개 부문에 있었고 적게는 36명에서 많게는 47명. 우리나라가요? 네, 작년 기준으로. SBS 같은 경우 뉴스타상 10명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진짜 그 상의 권위, 가치에 대한 고민이 한 번 더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상식 자체도 시청률하고 광고가 또 네. 주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많은 스타들이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상을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청률, 이 상업성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새해 예산안이 오늘 새벽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년 연속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예산안 처리에 관한 뉴스인데요. 이거는 지난 회에 저희가 한번 다루었던 주제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1월 1일 새벽에 2014년도 예산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2년 연속 해를 넘겼다. 이런 얘기도 나왔긴 했는데요. 예산 금액이 355조 8천억 원 네. 정도이고 그것이 이제 2014년 저희의 그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데요. 특징이라고 말씀드리면은 그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해서 도로, 항만, 철도를 놓는 예산이 원래는 이제 공약 가계부에서 줄이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한 4,300억 정도 좀 늘었어요. 그러니까 정부 안보다도 오히려 국회에서 늘은 거죠. 늘었는데 그 안에 그 늘은 4,300억 중에 한 40%가 44% 저희 44%가 그 경남권에 좀 많이 지역 예산으로 많이 늘었다는 게 좀 특징인데 그쪽 지역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도 있고 또 실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 예산으로 좀 많이 늘었던 게 좀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보도가 됐어도 예산안이 통과됐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네. 것 같아요. 네. 그 생각해 보면은 1월 1일 보통 이제 방송에서 보도하잖아요. 1월 1, 2, 3일 보면은 그 큰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크게 전쟁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큰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있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예년에 비해서도 너무 간단하게 지나쳐 버렸는데요. KBS는 한 건, 그 MBC, SBS는 2건 정도인데 다 아시다시피 늑장 처리, 해 넘겼다는 것 외에는 내용은 내용을 보도하지 꼼꼼히 따지는 보도는 좀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방송은 그렇다 치고 신문 보도는 어땠나요? 근데 신문도 그러니까 1월 2일, 3일 정도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신문도 마찬가지로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진흙탕 싸움이라는 네. 제목으로 예산안이 늦게 통과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강하게 비판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다만 그 예산안이 통과된과 동시에 올해만 하더라도 25조 정도 되는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겨레하고 경향신문 정도는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증세를 하지 않으면 재정 파탄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뭐 제안, 비판이라기보다는 제안, 이제 정부에서 이걸 꺼내놓고 솔직하게 국민들과 얘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뭐 아까 연말 시상식 네. 이 얘기는 떠들썩하게들 하면서 사실은 정작 국민의 생활에 중요한 이런 예산안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한 거 이거 시청자들도 좀 반성해야 될 그렇죠. 때뭐 시청자가 정말 네. 찾아서 관심을 갖고 맞아요. 봐야 되는데 이제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무슨 이제 나중에 이제 뭔가 사안이 터지고 나면 이제 사후 약방문식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이제 국민도 문제죠.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이 꾸준히 관심 갖는 것들에 대해서 언론이 마냥 외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뭐 원래는 하나만 보도하려고 했다가 뭐 2개, 뭐 더 나가면 3개까지 보도할 수 있는 게 또 언론도 시청률과 말씀하신 시청률, 그리고 네. 구독자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촉구도 물론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올바른 예산안 보도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무엇보다도 꼼꼼함이겠죠. 그러니까 그 언론사들이 어떤 주제를 선택하고 보도할 것이냐는 언론사들이 이제 뭐 고유한 권한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고유한 권한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합리성, 뭐 상식 이런 건 기본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에 비추어 봐서 독자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좀 최소한 자료를 꼼꼼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방송 같은 경우에는 좀 길진 않지만 올해 예산안의 특징 무엇이 줄었고 무엇이 늘었는데 증액되고 삭감됐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국민 생활에 내지는 이런 것들이 더 증액돼서 그러니까 추후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런 예산을 좀 더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런 제안들도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왜 작년에 미국의 경우 예산안 통과 안 돼서 셧다운 다 정말 정지됐었던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정말 우리나라는 너무 다르다. 이런 걸 좀 다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국민적 관심, 국회 안에서도 굉장히 치열하고 국민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죠. 네. 신부님, 그 마무리로 왜 시청자들의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한 좀 비판적인 시각, 안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2000년도에 그 이 미디어 사무국에 관계하는 그 교황청 홍보위원회 네. 여기에서 그 커뮤니케이션 윤리라고 하는 그 훈령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매체를 통해서 전달받는 이 수용자들, 청취자들, 그 다음에 뭐 그 시청자들, 네. 구독자들 이들 모두에게도 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말하자면 과거에는 그 거대한 조직이라든가 전문적인 그룹이 메시지를 이렇게 주는 걸로만 항상 소비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만 있었는데 지금은 그 소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시 또 상호성을 가지고 그쵸. 다시 반응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댓글이라든가 요즘 뭐 네티즌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힘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티즌들이라든가 댓글을 통해서라든가 또 뭐 페이스북에서 얘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 좋아요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제가 이제 수용자로 표현을 할게요. 이제 시청자들, 청취자들 아니면 뭐 네티즌들 이렇게 이들이 그 재밌고 뭐 아기자기하고 그런 어떤 오랑성 있는 것들을 얘 좋아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정말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들이 참 이것은 참 바람직한 보도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잘 전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칭찬이라는 그런 의미에서도 예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많이 띄워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상호성 안에서 발전하게 되지 않을까 좀 더 이렇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성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도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언론 보도를 하는 당사자들뿐만이 아니라 언론을 접하는 우리 수용자, 시청자, 청취자, 구독자들 모두가 언론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인 안목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조영수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